네, 워싱턴입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CPI 때문에요. 시장이 뭐 난리가 났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뭐 미국 중간선거 얘기 엄청 재밌을 것 같고. 네. 특히 우리 트럼프 관련돼서 좀 전해주시죠. 트럼프가 지금 뭐 15일쯤 큰 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었죠. 네. 지금 뭐 트럼프가 이번 그 중간선거 결과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했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입지가 많이 조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그 루퍼트 머독 이 사람 아주 대표적인 보수 성향 네. 공화당 아주 적극 지지해 왔는데 이 사람이 그 관장하는 언론사 몇 군데가 좀 갈아타는 모습이 확연하다는 그런 게 또 CNN 분석입니다. 그 타블로이드 일간 매체죠. 뉴욕 포스트하고 폭스뉴스, 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가 디센티스 재선을 일찍 부각시키는 그런 보도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NN 분석은 머독이 트럼프를 제치고 공화당 차기 주자로 디센티스를 지지한다는 뜻을 암암리에 이렇게 확실하게 네.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대단한 뉴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매체들이 네. 영향력이 크니까 아마 예, 그렇게. 예. 글쎄 CNN이 어떤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부각을 시켰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보면은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다음 날 아침 일면에 네. 디센티스 연임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까지 사진을 함께 실으면서 네. 더 퓨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디센티스가 미래다. 그러니까 합정어 또 이런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이 사람은 지금 공화당 원로 네, 인사죠. 네. 선거 다음 날 그 폭스뉴스 프로에 나와서 디센티스가 자기가 볼 때는 어젯밤 가장 큰 승자다. 그래서 트럼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공화당원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 게 확실하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네. 디센티스에 대해서도 우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중간선거 어떤 결과의 특징으로 근데 이렇게 주요 매체들에서 일면으로까지 보도될 정도면 정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봐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제목이 디센티스 플로리다 쓰나미 이렇게 네. 그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민주당 후보에 뭐 근 20%포인트 차로 압승을 했죠. 그래서 네. 연임이 됐는데 주지사에 틀림없이 이걸 트럼프도 봤을 텐데 기분이 무지하게 안 나쁠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CNN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머독이 뭐 그 아예 그냥 트럼프한테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린 거라기보다는 네. 디센티스가 2024년 경선 출마를 확실시 하면은 네. 공화당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사전 포석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독이 전에도 몇 차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드러냈는데 가장 최근에는 그 지난주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책을 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책 안에 보면은 2020년 대선 직후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자를 던져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저는 머독이 공화당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네. 인물이기 때문에 네. 글쎄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게요. 예, 근데 그 머독 소유의 그 뉴욕 포스트, 뭐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진짜 대단한 언론들인데 네. 그게 또 일관되게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예. 머독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 게 CNN 참 분석입니다. 어느 정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 큰 언론들이 이렇게 네. 일관되게 비슷한 뉴스를 하고 맞아요. 정치가 진짜 움직이는 건가 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이어서 해보면 우리나라도 정치의 계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네. 이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너를 뛰는데 미국도 관련 주들이 있겠죠. 후보들마다. 그럼 트럼프 관련 주들은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 깅그리치 네네. 나온 그 폭스와 친구들이라는 그 폭스뉴스 네. 네네. 대담 프로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뭐 강하게 전에도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네. 보수 대학생들 행사 참석하고 나서 그걸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 결과를 이제 폭스와 친구들 2%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트럼프가 내 지지율을 고의로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폭스뉴스가 이제 사실 폭스뉴스는 자기 편이거든요. 어둠의 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맹비난을 한 걸 CNN이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주 네네.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 이게 이제 네. 트럼프 트루스 소셜 그 운영사죠. 트럼프 월 네. 미디어하고 이제 네. 합병해서 이걸 이제 상장하라고 하는 건데 나스닥에 지난 7일이죠. 트럼프가 나 15일 날 큰 발표할 거야. 그때만 해도 공화당이 막 세력이 막 뜰 때니까. 네. 그때 한 하루 사이에 한 근 30%가 폭등을 했는데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는 바로 근 20%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이 회사는 그 미디어 그 합병을 내년 9월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주주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금도 한 1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온 것 중에서 꽤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합병 합의 과정에서 또 증권법 위반 혐의가 또 나타나서 지금 뭐 미국 검찰하고 금융당국이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보니까요. 조금 전에 블룸버그가 들어왔는데 이건 트럼프한테 상당히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그룹 회계 담당자가 그 블룸버그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그룹의 그 CFO가 트럼프하고 세금 조작 문제를 논의했다고 자기한테 실토를 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또 한 게 또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마음이 급한 게 빨리 선언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 측근이 어제 AP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가 개표하는 그 밤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하고 같이 상황을 봤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변에 몇몇 측근들이 그 15일 날 이걸 발표를 하는 게 좀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왜냐하면은 다음 달 6일에 그 조지아주 네. 그 상원 결선 투표가 이제 네. 기정사실화됐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그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했다 그러는데 글쎄 트럼프가 이런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하기로 한 건 확실히 그 출전을 하겠다 그런 얘기였던 것 그렇죠. 같네요. 자기는 예, 지금 예.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글쎄 트럼프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말고 또 한 분 우리 머스크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 참 바이든이 엄청 미워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번에 그 트위터 인수한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나쁜 거라고 아주 예, 강하게 비판을 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찬 것 같습니다. 예. 그 중간 선거 개표하고 나서 회견을 하면서 네. 머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예.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머스크가 몇몇 외국과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네. 백악관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머스크 그 회사 몇 개를 조사를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이 그건 아니다. 그건 오버다 하면서 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아.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다 덧붙이기를 이게 워낙 민감한 거라서 그런지 네. 그렇다고 머스크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그런 걸 내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사실 들여다본다는 자체가 네. 큰 거죠. 또 그렇게 들여다 보면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글쎄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그러니까 지금 뭐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네. 이번에 그 트위터 인수할 때 네. 뭐 한 440억 달러 정도니까 네. 이제 많이 돈을 이제 외부에서 끌어들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우디 빈 탈랄 왕자 억만장자죠. 이 사람하고 중국 암호화폐 업체 바이낸스 홀딩스 돈도 좀 네. 받았고 카타르 국부펀드 이것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위터의 어떤 이런 이쪽들이 조금 좀 억압적인 그런 그렇죠. 그 나라들이니까 네. 온라인 표현 자유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슬그머니 상기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동안에 뭐 머스크가 지난 그 앞서서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하면서 대만의 일부 통제권을 이렇게 중국에 넘기는 그 특별 행정국 구상 같은 걸 또 제기를 했죠. 그때 그래서 대만이 발끈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테슬라 그 기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그렇게 이런 쪽에서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스타링크 예. 인터넷 서비스 그거 제공을 했다가 뭐 걷어들이고 했고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 사이에 그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또 한번 논란을 일으켰는데 예, 뭐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제 특히 제가 볼 땐 바이든한테 미움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게 중간선거 바로 전날 그 기억하시죠? 무당층 유권자들한테 공화당에 투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개입이다 했는데 바이든이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뭐 그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적이 많습니다. 네. 머스크의 트럼프의 우리 일단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일단 큰 공격 이제 그 큰 공격은 이제 모면했기 때문에 예. 이제 손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예, 역공의 역습에 이제 그게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예,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G20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저는 G20이 이번 G20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예, 많은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거 앞두고도 상당히 좀 기싸움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네네. 오늘 15일, 16일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네. 열리는데 윤 대통령도 참석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확실히 오고 네. 푸틴은 안 옵니다. 안 안 오고. 오고 라브로프가 대신 온다고 예. 러시아가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네. 라브로프가 간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 G20에서 에너지하고 식량이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계속 남을 거라는 점을 우리가 확신시킬 거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상업적 차원에서 이 상업적 차원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외국의 에너지와 식량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다. 이제 죽인 주대 비싸게 팔겠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인도주의가 앞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튀르키예하고 가스 협력체 구축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곡물 비료 공급망 구성 문제 등에도 이제 여러 그 대표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시스템 다변화,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정치로부터의 독립된 결제 시스템 네. 구축의 필요성 같은 것도 G20 회동에서 부각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식량 문제는 정말 계속해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논의할 것이다. 근데 인도주의는 맨 앞에 있지만 상업적도 빠지지 않고 지금 살짝 뭐 넣었다는 거. 사실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가 이번에 사실 가장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조금 좀 속으로 좀 뜨끔할 부분도 있는데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지지 않고 그저께 브리핑을 했는데요. G20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 틀 안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미국은 G20이 실제로 대체 수단이 없는 매우 중요한 포럼이라는 생각을 한다. 네. 세계가 이걸 통해서 모이고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도가 필요한 기후, 에너지, 식량, 그리고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 같은 거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룰 거다. 미국 주도라는 얘기를 딱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오늘 새벽에 그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는 얘기를 또 했는데요. 네. 대화 천하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걸 논의를 할 거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초국가적인 이슈를 비롯해서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는 걸 얘기를 할 거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만나서 레드라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거다. 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변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경쟁하면서 서로 그래도 뭐 구던종이죠. 뭐 이제 중국이 많이 쓰면 그 다른 건 다르더라도 서로 합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처음이죠. 만나는 게 대면. 예, 좀 만나는 일정 같은 게 이제 완전히 처음이죠. 잡혔나 봐요. 예, 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만나는 걸 돼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 접촉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나면 오랜 시간 만나나요? 그다음에 설리반 얘기는 최근에 북한 도발 예. 문제도 두 정상이 논의한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오랜 시간 만나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할 그럴 계획인가요?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장시간 뭐 예.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공식적으로 만나는 이제 앉아서 대놓고 예.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기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 전해주신다고요. 멕시코와 미국의 무슨 옥수수 관련된 이게 어떤 사실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좀 뜸했는데 이 미국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 뭐 압도적으로 네. 그리고 그 뭐 이렇게 그런 뭐 특허권도 많이 가지고 네. 있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반발도 많고 하는데 네. 멕시코가 사실은 멕시코는 미국이 가장 편안한 상태였는데 네. 요새 이제 멕시코가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제 좌파지 않습니까? 중도 좌파. 예. 계속 이제 딴지를 자꾸 거는데요. 대통령이 그저께 정례회견하면서 미국이 노란 옥수수를 우리한테 더 팔길 원한다. 이 노란 옥수수가 뭔가 하면 이제 사료라든가 소스 같은 데 쓰는 그런 거.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그렇죠. 노란 옥수수. 예, 그렇게 네.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얀 옥수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르티에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 밥처럼 먹는 주식이죠. 예. 그거 만들 때 쓰는 토르티에는 이제 멕시코에서 자급자족을 다 하고요. 그 대신 이 노란 옥수수는 멕시코가 뭐 그동안에 엄청나게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대통령 얘기가 미국이 더 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딱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주권을 가진 자유국가다. 아주 딱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이 언제 이런 걸 요청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을 안 열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뭐 당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외신 분석을 보면 미국이 그동안에 한 해에 한 1,700만 톤 정도의 옥수수를 수입을 해왔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고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도 이제 자국민들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제초제, 글리포세이드 같은 거 사용 금지를 했고 또 2024년까지 유전자 조작 옥수수 유통을 단기적으로 줄이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발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파는 옥수수가 한 절반가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농가들은 뭐 옥수수 농가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예, 미국도 농가 쪽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네. 문제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미국 그 농무장관이 이제 다음 달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 3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그때 이 문제 우리가 필요하면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멕시코가 뭐 유전자 옥수수 조작 그 금지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과학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계속 아주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데 멕시코도 지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자, 멕시코하고 미국 간에 이 옥수수 분쟁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한 해 만에 뭐 공식적으로 난다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환자가 좀 늘고 있나 봐요. 그동안에 이제 그 당대회 끝나고 당대회 때 뭐 엄청나게 조회했죠. 네. 그리고 나서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중국 당국이 어제 집계한 걸 보면요. 그 전날 기준으로 해서 사실 뭐 중국 인구로 보면은 글쎄 이 통계 자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8,800명 정도.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특히 광둥성이 아주 심각하고 3,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도 그저께 근 100명 정도 신규 감염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무더기 결항, 항공편이 결항되고 뭐 취소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광저우 교육당국은 초중고교 완전 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베이징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다시 지금 조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제 중국 관영통신 신화를 보니까요. 어제 이제 시진핑 3기 출범하고 처음으로 시진핑 주재로다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린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중국 당국도 좀 열고 싶은 거를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지 상무위가 하고 나서 이제 성명이 나왔는데요.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성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덧붙이기를 이걸 통해서 정상적인 생산과 일상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글쎄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했으나 네. 뭐 바이러스가 봐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바이러스는 뭐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 미국도 그 독감 바이러스가 또 문제라고 하네요. 지금 뭐 독감 시즌이 그동안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코로나에 가려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하고 뭐 손 깨끗하게 씻고 하니까 독감이 많이 가라앉았었는데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 문제는 독감 백신을 많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약간 피로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도 독감 특히 이른바 그 트윈 데믹인가요? 네. 독감하고 한꺼번에, 코로나가 같이 재확산하는데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블룸버그가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니까요. 타미플루 이게 이제 독감 치료제죠. 네. 사실 미국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알보젠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제약사인데 주요 제약사 한 7곳이 재고가 부족해서 지금 미국도 제대로 공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귀, 그래서 심지어는 로슈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일회 복용분이 우리 돈으로 21만 원이 넘게 지금 가격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게 치료제죠? 네, 이거는 치료제입니다. 백신이 아니라 네, 치료제인데 치료제입니다. 네. 치료제가 부족하면 그렇겠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독감 시즌이 예년보다 훨씬 빨리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런데 지금 독감 백신 접종자가 2018년 이후에 가장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FDA가 큰일 났다 싶다 이달 안에 그
타미플 같은 걸 좀 생산을 대폭 늘리도록 이제 제약사들한테 압박을 하는데 이 공급난 때문에 공급 네. 체인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좀 제약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벤더빌트 대학 그 페이지라는 전문가 얘기는 타미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증상 초기에 이틀 정도 먹으면 효과가 꽤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5살 아래 65세 이상 그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한테는 꼭 정말 중요하다는 네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예, 지난 얼마 전에 그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투인데믹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저도 맞았거든요. 얼마 전에. 네네.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인데 그 독감 바이러스를 넣은 사가 백신을 이미 우리는 접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도 이제 팍스로비드 이제 코로나는 팍스로비드 같은 게 치료제인데 독감 백신도 타미플루하고 발록사비르 같은 치료제가 있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공급원인 미국이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충분한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네요. 그 백신은 지금 뭐 모자란 거 아니니까 독감 백신 좀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증세가 뭐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 좀 걱정들이 많은데요. 건강해야죠. 네, 가장 중요한 독감 백신은 예, 좀 귀찮으셔도 맞으면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